에이스가 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에이스가 꼭 주장일 필요는 없다. 요즘에 맞게 또 그렇게 주장 역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식대로 꼰대처럼 그냥 너 소수 꼰대 아니야. 다른 선수들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경기장 내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팀을 이제 하나로 뭉치는데 그쵸. 혹은 리더십 이런 거와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형 이제 물로 바꿨네요 이제. 다 마셨어. 주위에서 영주 형이 이제 82kg까지 갔는데 79kg가 되는 그날. 살이 쪘어. 81kg까지 갔다가 살이 찌더라고. 근데 형이 뭐 딱히 살이 찌는 걸 드시고 있진 않지 않아요? 아니 치팅데이라고 해서 한 번씩 엄청 먹어. 형 근데 그게 말이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사실 치팅데이에 빵 하나 먹는 거지 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지난주 생일이었잖아요. 어. 네, 그래가지고 생일날 와이프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뷔페 했는데 한 3그릇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81에서 82로 돌아오더니 안 내려가더라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의사 선생님은 70kg대로 빠져라. 그러니까 79kg 정도로 빼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에 살 막 빠질 때는 얼굴에 혈색이 없었다고. 너무 보면 피곤해 보이고 무슨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혈색이 좀 돈다고. 제가 82kg가 지금 한 6, 7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82kg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79kg 정도로 빼라고 한 거는 혈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혈압을 잡긴 잡아서 동네 병원 가서 혈압을 이제 관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살이 3kg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형 말씀대로 어쨌든 혈관이라던가 사실 저희가 이제 나이 먹으면 그거잖아요. 체중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막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 막힐까봐 아니면 근육 유지하는 것도 이제 내가 이제 근육이 너무 떨어지면 이게 허벅지에서 노폐물을 태워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못 태우니까 살이 빠질 때 근육부터 근육이 빠진대. 빠지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게 이제 주위에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항상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뭐 인터넷 찾아서 아니면 유튜브 찾아서 뭐 다이어트 방법 아니면 뭐 체중 관리 방법 뭐 이런 걸 이렇게 봐버릇했는데 요번에 필라테스 갔더니만 집에서 하는 운동 하나하나가 전문가한테 옆에서 좀 코치를 받아야지 잘못 운동하면 그게 어떤 근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근육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맨날 그러는데 혼자 운동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했더라고. 내려서 안 하잖아 운동. 저도 졌다. 저도 안 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근데 아니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아프진 않으니까. 운동하다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형 말이 맞는 게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유튜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운동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5단계를 보고 5단계부터 따라할 수도 있다니까. 1단계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봐야 될 정보를 유튜브는 계열 없는 걸 받아들이면 크게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정보가 없다. 그럼 진짜 전문가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근데 네. 사실 왜냐면 의사 말이 맞는 거죠. 의사 말이 맞는 왜냐면 거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진짜. 전문가니까. 그야말로. 그걸 위해서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딴게 아니라. 사람인데. 그 형은 또 이제 한번 크게 아팠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자 그분이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79kg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혈색이 좋아졌어. 형이는 진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더라고. 건강하죠. 저 아직 어려요. 또 나야. 또 나랑 뭘 어려! 나랑 일본 갔는데 나 끌고 막 걸어다니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걸어야 살아요, 형. 그때 그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좋았어. 저는 그때 놀랐죠. 지현 형이 진짜 안 걷는 사람인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가 뛰지도 않았는데 정아, 내가 원래 사실 안 걷거든. 그래서 제가 형 죄송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니 그 어른을 공경해야지. 나는 공경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급하게 빼지 네. 말고 이게 생활 습관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바꿔야 될 거야. 생활 습관을.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아파트 갈 때도 뭐 계단을 좀 오른다든가. 맞아요. 그렇게 생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산책이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그냥 살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루틴한 그런. 차가 없는 분들은 아마
그 많이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되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차가 있으면 근데 그렇진 않지. 차가 근데 있으면 극도로 안 걸을 수 있죠. 거의 안 걸어도 되죠. 내가 뭐 어딘가를 가야 된다면 거의 안 걸어도 다 가능하지. 근데 맨날 끝나고 네. 형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아 그때는 데려다-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데려다 줄까? 아 데려다 주면 좋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는 20분 넘게 걸어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집에서 은근 여기까지 멀어. 하긴 멀지. 네, 20분 넘게 걸어와야 근데 돼서 운동하긴 딱 좋은 거리 아니야. 딱 20분 정도 걸어와요. 그냥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차를 타고 오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타려면 또 내가 양천역교까지 10분 넘게 걸어와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다시 여기 와야 된다는 건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걸어오는 하긴 거죠. 너무 안 걷는다 진짜.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네. 봄이 진짜 열렸잖아요. 바로 이제 여름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걸으셔야 돼요. 진짜 걸어야 돼. 걷고 계단만 조금 타셔도 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좋아하는 얘기긴 합니다. 최근에 비난받는 두 주장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고 이건 뭐 내가 비난한 건 아니고 로이킨님께서 맨유 출신들이 주장이 아니다. 잘하기 에이스긴 하지만 파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일종의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빛날 뿐이지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해리 네드납 선생님께서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이 에이스이긴 하지만 주장감은 아니고 제가 읽은 인터뷰에서는 측면 공격수다. 손흥민이 맞는데 나는 저 포지션에 있는 선수는 주장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다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주장감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엄청 주관적. 엄청 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두 팀이 순위가 별로여서 아 그렇죠. 아 그건 맞지. 얘네가 이 두 팀이 지금 잘 나가고 펜스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고 있었으면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딱 쓰긴 했어요. 못하니까 주장 욕먹는 건 맞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더다, 주장이다 이런 게 있었고 사실 로이키는 정말 끔찍한 반칙도 많이 하긴 했지만 맨유에서 그래도 주장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로이킨이라서 로이킨이 이제 뭐 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도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맞아서 반명을 하는데 근데 딱 봤을 때 로이킨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손흥민은 정말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 물론 뭐 답은 없지만 그런 생각 계속 하게 되긴 해요. 기본적으로 얘는 주장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사실 그 팀의 얘보다 더 주장감이 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 이 팀에서 주장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누가 봐도 이 선수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잘못 아닌가? 아 대안이 없는데 그냥 주장감이 아니라고 어. 하는 것도 웃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변덕규 씨가 얘기했어요. 주장은 슬램 돋볼 덩크? 필요가 없다. 신현필은 돔이고 그래. 넌 가자미고 넌 가자미다. 그래서 물을 깎아줬잖아 이렇게. 그래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다 있긴 있어요. 근데 팀의 사정이라는 게 있고 팀 구성 멤버가 있으니까 사실 옛날에 그 중앙 미드필더들 많이 시켰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수비수, 음. 아니면 골키퍼.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리더 유형. 그 골키퍼도 주장 맡기지 말라는 얘기 많았어. 왜냐면 필드 플레이어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음. 그리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에게 맡기는 이유는 경기 뒤쪽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팀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가 있다.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많았어. 주장은 실력이 중상 이상이면서 리더십이 있으면서 상징성도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되게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어느 선수든 간에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고점 있고 저점 있는데 이 폭이 적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 저기 적어야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맞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주장이지만 내가 그 팀의 선수라고 쳤을 때 나 같은 놈이 있는가 반면에 쟤 같은 애가 있고 형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성격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건 일단 따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던 리더십이 있던 뭔가 있어야 돼. 오히려 뭐 기성용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심히 뛰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어요.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 했어요. 박지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맨유가 몸을 날리잖아요.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느낌은 뭐냐면 메시나 호날두는 누가 봐도 잘하니까 그 실력이 리더십으로 작용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쉬고 뭐 하고 잔소리하고 뭐 호날두는 했겠지. 그런데
일단 실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지금 위대한 주장들을 제가 좀 뽑아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주장 그 자체인 사람이 말딘이나 푸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럼. 팀에서도 진짜 AC 밀란의 순혈이 누구냐, 언터처블이라서 역대 누구냐라고 하면 말딘이잖아. 그 프랑코 바레시한테 또 잘 배웠어. 네, 프랑코 바레시 바레시 해가지고. 주장할 때 말디니가 바레시가 주장을 되게 잘해. 근데 팀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말디니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그 조각조각 나눠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누구도 말디니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아 왜냐면 말디니 커리어가 너무 일찍 시작했고 10대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다가 근데 10대부터 얘는 시작을 하자마자 와 너무 잘한다 미쳤다 막 다 이 얘기 듣고 잘한 선수니까 실력에 대한 의심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얘는 밀란에서도 당연히 빠질 일이 없고 부상 아니면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도 형 말하신 것처럼 리더십도 엄청 많이 갖췄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 감독이셨으니까. 세살의 말딘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이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축구에 대한 어떤 로얄티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했던 선수들 보면 사실 토치도 또띠 황제님이신데 이탈리아에 오시면 황제 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테르에는 또 하비에르 사네티라는 엄청난 주장이 있었고. 근데 사네티도 사실 비판 되게 많이 받았어. 아 오히려 왜 사네티 왜 비판 받았냐? 사네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주장을 했는데 이유는 똑같아. 우승 못하니까. 우승 못하니까. 사네티가 하던 리더십은 그때나 그 우승 못하던 시절이나 우승하던 시절이랑 똑같아. 근데 왜 비판을 받냐? 우승 못하니까. 사네티의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사네티는 막 누구한테 가서 뭐 말하고 막 으쌰으쌰하자 막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애들 불러다가 이제 밥 먹이고 그다음에 뭐 경기 있으면 뭐 토닥이고 약간 이런 정도인데 우리 첼시가 진짜 조용한 리더십. 우리 첼시. 우리 첼시가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요즘에 가끔 나오셨는데 조용해요. 아무 아니 근데 주장이 그러니까 주장이 없어.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 그거야. 저런 리더십 때문에 우승을 못한다. 주장이 선수를 다 이끌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파이팅 부르고 이렇게 이래야지 우승하지. 저러니까 우승 못한다. 애들 깜짝으로 돌리고 이 새끼들 똑바로 아드리아노의 개새끼야 이러고 왜냐면 날리고. 위치기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로이킨이나 약간 그런 식의 로이킨이 로이키나 약간 뭐 에펜베르크 뭐 이런 선수 있잖아. 엄청 센 선수들. 이런 선수들 막 둥가 막 이런. 둥가 이런 성격이 애들. 로이킨도 그렇고 그 내가 보면 그냥 그런 거지. 옛날부터 잉글랜드 언론에서 주장이 뭐 문제다. 주장 자격이 없다. 이거 나오는 공통점이 다 기대치보다 성적 그래, 그게 안 성적이 좋은 안 나와서 분들 그래. 성이 안 넣으면 주장이 제일 욕먹죠. 그냥 책임을 누구한테 씌우려고 그냥 짜증내 하고 있는 레전드나 누가 그 주장 얘기를 해요. 맨날.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바라는 리더십이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약간 로이킨은 약간 좀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로이킨이 경기를 실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로이킨도 잘했지. 존중을 할 텐데 로이킨은 엄청 잘하는 엄청 선수잖아. 잘한 사람들이 태클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엄청 수비력도 잘했지. 좋지만 뭐 패스력도 엄청 좋고 모든 기량이 다 뛰어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은 무조건 최고 팀 내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그 선수여야 되는 건 거의 대부분 기본이잖아. 물론 병원에 가신 첼시의 주장님 나오면 잘해. 요새 나와서 나오고 하는데 있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빼고 그런데 근데 옛날하고 이제 얘기했듯이 문화가 좀 다르잖아. 다르지. 옛날에는 모아놓고 주장이라는 게 사실은 코칭 스텝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빼고 라커룸하고 밖에서 또 유럽 선수들이 한번 집에 출퇴근하는 시기니까 사로 오면은 이제 라커룸에서 얘기하거나 훈련하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조금 동기부여를 좀 발휘하게 하거나 뭐 이런 리더십이지 그거 이제 하는 역할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좀 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로이킨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이 맥혔어. 그렇죠. 맥혀서 그럼 선수들이 아씨 로이킨 형이 얘기하는데 긴장하고 뭐 해야지. 근데 사실 그것도 시대 봐가면서 해야지. 요즘은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5명한테 MZ 세대들한테 얘기해. 축구도 MZ 세대 축구들이잖아. 어린애들인데 5명한테 얘기하면 1명 정도는 그래 새겨들어야겠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러지만 나머지 4명은 솔직히 지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할 수 더 있지. 반감만 쓰면 이게 팀 응집력이나 융화가 더 깨질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선수들의 성향을 봐가면서 그렇게 또 요즘에 맞게 또 그렇게
주장 역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식대로 꼰대처럼 그냥 또 소식 꼰대 아니야. 그 로이킨 옛날 스타일 꼰대거든. 개꼰대. 그죠. 지금 보면 꼰대 스타일이죠. 개꼰대야. 아 꼰대 지금도 스타일. 꼰대짓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사실 아니 지금은 꼰대지. 로이킨 나간 것도 그 시절에, 그 나간 시절에. 것도 그 키노게이트 때문에 나간 거 그렇죠, 아니야. 키노게이트 로이킨이 나가서 그 앞에 선수들 플래처 뭐 누구야 뭐 당시에 오셰이 뭐 이런 수도 얘들이 무슨 선수냐 뭐 어쩌고 그래 지금도 꼰대짓 하는 거라니까. 막 이래가지고 퍼거슨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셀틱 보낸 거 아니야 사실은. 팀보다 큰 선수가 없는데 네가 커졌구나.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꼰대 스타일이 요즘에 먹히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팀 성적 올리는데 방법이 되지만. 근데 로이키는 바뀌지 않았어. 은퇴하고 밖에서 언론에 대고도 옛날처럼 꼰대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요즘 선수들, 만약 그 팀의 레전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요즘 선수들 성향이 달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냥 꼰대 얘기로 듣지. 근데 꼰대 얘기로 들 수밖에 그 없지. 시절에 거기다가 그랬어. 지금 메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짜증 저 내는 멘트가 거지. 힘을 얻는 거지. 레드납도 그렇고 그냥 자기 팀 물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좋은 주장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도중에 감정적인 표출을 너무 좀 자주 하는 편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팀을 지키려고 한다는 모습은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푸율 같은 사람들을 빛나는 게 푸율은 사실은 뭔가 이게 착한 것 같지만 또 리더십을 발휘할 땐 발휘하고 뭔가 팀이 넘어갈 것 같으면 자기네 팀한테도 가서 뭐라고 하는 이런 거를 보여줬었으니까. 근데 로이킨 시절에 제가 좀 찾아보면 디데 데샹, 파트릭 비에라 다 사실 잘하는 다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갖다 받고 그래서 로이킨이 토니 아담스 얘기해서 좀 웃겼긴 한데 로이킨, 토니 아담스, 비에라가 미친 듯이 서로 치고받는 사이. 아니 물론 아담스하고는 아니 근데 치고받지 솔직히 않는데. 뭐 아스날하고 맨유 사이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유형들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요즘은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지만 감독이 주장 뽑지 말고 투표해요. 선수들 투표해갖고도 많이 반장 뽑잖아. 투표하듯이. 옛날 아스날도 그랬잖아. 에미리 감독 있을 때 자카 뽑을 때 투표하고 뽑았잖아. 그지? 감독이 주장 뽑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독이 이게 코칭 스텝이랑 뭐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주문하고 빠지잖아. 그다음부터는 주장의 시간인데 주장이 선수들의 리더 아니야? 근데 감독은 사실은 선수들의 그런 일상적인 부분을 물론 조금 알겠지만 선수들 스스로의 어떤 속마음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어떤 선수가 존경받고 있고 어떤 선수가 리더로서 선수들한테 마음을 지금 사는 그런 호감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 팀을 단결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보면 기본적인 건 일단 선수들이 잘 따라야 돼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감독이 뭐 상징적인 선수 예를 들어서 호날두 메시 제일 잘하니까 뽑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사실은 극과야. 팀에서 사실은 에이스죠. 제일 잘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주장인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잖아. 맨유에서 팀을 제일 잘하는 그래도 선수고. 캐리하는 유형이고. 때문에 뭐 그냥 아니면 조용한 유형들 있잖아. 뭐 조용한 주장 우리 박지성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선수들한테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본인이 또 엄청나게 뛰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선수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런 주장 많아. 빌라의 맥긴 있잖아. 존 맥긴. 이런 스타일도 마찬가지야. 그냥 막 엄청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개같이 그냥 뛰면서 해줄 건 다 해주고 본인이 그냥 보여주는 거야 모범을. 선수들 딴 원래 선수들 그런 좀 거예요. 덜 실력으로 까야 되는데.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뭐 뿌열도 마찬가지야. 뿌열 같은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 주장하는 스타일. 이런 선수들은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감독이 저 선수가 제일 잘하고 뭐 근데 뽑았어.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 저 선배는 그러면은 이제 팀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요즘 트렌드를 내가 고려해 보면 차라리 그냥 투표해서 선수들이 정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감독이 좀 영이 설려면 투표는 아니더라도 민심은 획득해야 되지만 임명 자체는 감독이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형님이 얘기한 게 다 맞는데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인망이 두터운 사람 또는 이 클럽에서 오래 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선임을 하는데 그치.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주장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장 완장을 네가 주장인데 얘가 아플 경우가 있으면 넘버 2, 그렇게 뭐. 넘버 3, 넘버 4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주장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더 힘을 받지 않나.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예전에도 주장 부주장은 있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3순위, 4순위까지 뭐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요즘 너무 많기도 해. 아니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둠프리스가 주장원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챔스 때 준피에스가 차고 나오지 않았어요? 둠프리스가 뭘 주장원장을 원래 출시는 맨날 놀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은 이제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는 거랑 이게 별개의 문제로 원래는 순위가 둠프리스한테까지는 안 갈 건데 근데 더브로이도 부상이었고 그다음에 라우타로하고 이제 바렐라는 아예 그냥 뺐고 이제 선발 출전 안 시켰고 그래서 둠프리스가 주전을 든든. 든든해? 요즘 애가 잘하니까 든든해. 둠프리스- 걔가 못했으면 나 욕했지. 보자마자 저 새끼한테 무슨 주전원장을 채우냐고. 진짜 든든. 근데 든든. 근데 나는 그 돌아봐서 가장 좋아하는 주장 중에 한 명이 푸요리인데 뭐 이 선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재능충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선수가 아니라 물론 이제 성골이긴 합니다. 라마시아 출신이고 그리고 원클럽맨이고 그러긴 한데 처음에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 뭐 센터백 라이트백 오고 가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거를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은 다 보면서 컸잖아.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경기에 접하는 태도 그리고 선수 실수를 어떻게 커버를 하는가 그리고 나서 선수가 집중 안 할 때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경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서 얘 주장이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 주장 완장이 없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이 선수는 주장 완장이 없고 뭐 주장으로 선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주장스러운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있잖아. 그리고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래서 그 감독들이나 옛날 선수들은 인터뷰해 보면 에이스가 주장이 되는 것도 괜찮지만 에이스하고 경기장 안의 감독,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인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에이스가 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에이스가 꼭 주장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서 팀 내 감독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잘해야 되는 선수야. 잘해야죠. 근데 아까 뭐 오늘 내가 무슨 얘기 나왔지만 산체스 키퍼가 주장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그렇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하는 게 낫다. 또 책임감을 갖고 잘하는 선수가 공격수일 수도 있고 수비수일 수도 있고 뭐 맞아. 바르셀로나 테오 슈테겐이 주장 완장 차고 있는데 테오 슈테겐 부상으로 못 나오잖아. 그 아라오가 나올 때인데 아라오가 부상으로 못 나오잖아. 근데 하피냐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한다니까. 하피냐가 주장 완장을 차기를. 반다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게 잘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인정을 받고 따르고 하는 거지. 나는 거의 공통이라고 봐. 유럽 선수들도 그 선수가 그 팀 내에서 기량이 되게 떨어지는 그리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굳이 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주장 완장을 그러지 주는 않겠죠. 거는 경우는 아니, 좀 드물다. 물론 간혹 있긴 있어.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 베스트 11은 당연히 돼야죠. 베스트 11 안에 드는 선수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나뉠 수도 있다고 봐요. 꼭 제일 잘하는 선수가 왜 그 선수는 에이스. 에이스가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아니 그것도 맞아. 왜냐면 나서는 거 싫어 또 나는. 인텔은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카르디 같은 새끼한테 주장 맡겼다. 오씨. 이카르디 주장하고 있다가 그 페리시랑 싸워가지고 가를 필요도 그런 있어 보여. 케이스가 있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기장 내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어떤 팀을 이제 하나로 뭉치는데 그쵸. 혹은 리더십 이런 거와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꼭 가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도 그럼.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예전보다는 저도 요즘에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준 것 같긴 해. 예전에는 슈퍼 에이스가 아니더라도 팀의 상징적인 선수라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진짜 조금 팀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감독이면 주장 완장을 주는 데 있어서 팀 에이스는 고려할 것 같아. 에이스한테 얘기를 나눠보던가 고려는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에이스에게 무조건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하면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하는 선수 그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줄 때도 그 선수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무슨 뭐 투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말은 없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주장은 선수들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축구는 물론 잘하면 좋아하지만 진짜 잘하는데 저렇게 다 싫어해. 그래.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쟤는 진짜 잘하는데 오히려 나에만 집중하게 해야지 갑자기 불러서 야 애들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럼
아 지금 저 챙기기도 바빠 죽겠네. 왜냐면 나 프레자일인데 나 지금 내 경기 집중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맡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게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거를 맡긴다는 게 내 생각에는 그게 아까 로이킨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일맥상통한 거야. 지금은 난 사실 주장의 역할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 맞아. 줄었다. 저도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감독이 있고 전술 코치가 있고 피트니스 코치 당연히 있고 세트피스 코치 있고 수비 코치 있고 뭐 코치들이 팀 안에 세부적으로 많아. 옛날 잉글랜드에서 보스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세부적으로 다 주문이 많아. 여러 사람이 주문이 많단 말이야. 선수들한테 와갖고 전술 코치도 와서 얘기를 해줘. 이 선수한테. 내가 내일 이 팀이 뭐 어쩌고저쩌고. 피트니스 코치 와갖고 뭐 몸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각자 와서 뭐 막 이렇게 많아. 얘기하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하고 에다가 지금은 전술적으로 뭐랄까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것조차도 복잡한데 거기에 주장이 와가지고 또 잔소리를 해. 이런 피곤하거든 사실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장의 역할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팀 내에서 경기를 뛰다 보면 와 진짜 모범이야 이 선수는. 그냥 봐도 헌신적으로 이 팀에서 헌신한다는 게 보이고 경기 끝날 때도 포기 안 하고 뭐 한 골 차면 애들한테 으쌰으쌰도 좀 할 줄 알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나는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서도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혹시 주장에 나가서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선수 보호하려고 선수들 대신해서 선수 욕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 문제 없고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 지금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로이킨 시대는 전술적으로도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막 주문하는 게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 풀어야 될 게 많아.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 피트니스 무슨 뭐 사생활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주장이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 왜? 세부적으로 그 당시 지금처럼 나눠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장이 하는 게 엄청 많아. 맞아. 그리고 그때는 그 프리미어리그가 빡세가지고 뭔가 파이터도 필요하고 당시 축구 자체가 전술적으로 지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축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로이킨이 이해는 돼. 그 당시에 자기가 주장을 했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경기장에서 경기 끝나는데 으쌰으쌰도 없고 뭐 주장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꼰대처럼 생각할 수 있지. 로이킨이 뷔페 보면은 야 너 혼자 잘하면 뭐하냐 팀이 이겨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지금 주장은 뭐 주장이 할 수 있는 역할만 딱 하고 그것도 흥미롭네요. 많이 이제 분업화되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 않나. 저는 근데 옛날에 그런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주장들은 지금 제가 그런 선수들을 막 꼽아보고 외국 컨텐츠도 보고 하면 그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선수지만 이 사람이 주는 그 아우라, 우리가 그 킹 때 얘기했던 경기력과 별개로 아우라 있어요. 그 리더십이 주는 아우라. 홍명보 감독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홍명보 써놨어요. 2002 때 그 아우라가 아마 가시아 갔을 때 가시아 레이서 그 골키퍼인가 중앙 수비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른다. 왜냐면 홍명보가 J리그 최초의 외국인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였는데 있는데 형 말대로 최근의 주장들을 보면 물론 판다이크 이런 선수들 되게 대단하긴 하죠. 근데 내가 프랑스 대표팀은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래 본 팀 프랑스 대표팀인데 보면 디데 데샹과 로랑 블랑에서 지단으로 왔다가 그리지만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져. 근데 그 뒤에 이제 음바페야. 요리스도 했지. 음바페야. 근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 이제 완전 너무 다른 느낌이야 이게. 느낌이긴 해. 프랑스 대표팀은. 그런 걸 보면 진짜로 형 말한 것처럼 주장 시대적인 요구도 바뀌고 그치. 팀들도 오히려 이제 에이스들이 나 주장까지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안 맡겨주면 나를 에이스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그런 들어요. 느낌과 비슷하게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아. 최영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축구가 전술적으로 고도화되거나 이런 시대에서 그 선수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경기장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커지는 것 같진 않고 점점 그게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주장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건 진짜로. 사실 실제로. 좀 그죠. 뭐- 무형이죠, 뭐- 무형. 파이팅을 불러일으킨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를 잘하면 뭐 주장이 잘해서 잘하는 건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는 아마 그것보다는 경기 준비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지. 네,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넘버 10처럼 사라지는 겁니까, 주장?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대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현이 형 얘기처럼. 그러니까 호날두나 메시가 말 그대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성장한 선수들이 자기가 이 팀의 에이스인데 주장 완장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그러니까 있는 거죠. 내가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좀 바뀌어 왔다는 그치. 느낌도 좀 드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같은 꼰대 아저씨들은 또 감독이라면 야 에이스는 에이스고 주장은 주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말한 것처럼 호날두 메시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팀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에이스면 대표팀 주장도 당연히 나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스인 거를 주장 완장으로 입증해 달라. 그쵸,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팀의 최고라는 거를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수들이 뽑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감독이 임명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감독이 주장을 어느 포지션의 선수를 줌으로 인해서 내 축구에서는 이쪽부터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축구에서는 미드필더가 더 중요해. 내 축구에서는 수비가 더 중요해. 막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선수들한테. 내가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때는 이제 이른바 멘탈리티, 네. 정신력, 야 뭐 이런 거에서 따다다해서 뭐 하자. 우리 때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거나 이러면 이제 일종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래야 되겠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쵸. 하면서 야 이번에 뭐는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고 다 같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파이팅해서 정말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이 우리 때는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받아들여진 세대에서 다 자랐어. 아 진짜 이거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 중요하구나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지도자가 됐어 지금. 지도자가 돼서 감독이 돼서 지금 MZ 세대들한테 얘기를 해. 선수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이번 경기에만큼 뭐 진짜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 이제 하나하나 진짜 막 한 사람 하나가 돼가지고 막 하자. 근데 나 아들한테도 이제 무슨 가끔 그런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듣긴 해. 아마 지금 선수들도 그럴 거야. 예 하자 그거 나가지만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내가 느끼기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를 보면 그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쫙 받아들이던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 그냥 뭐 정신교육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안 해. 안 해. 안 하시는 줄 몇 번 하는데 얘 반응을 보고 내가 느낀 거지. 요즘 애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그쵸. 다르다니까 좀. 다르죠. 나 그거는 이제 우리 아들만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아들도 비슷. 요즘 선수들 그다음에 저번에 또 어린 선수들 데리고 또 스페인도 가보고 걔네들하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그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확실히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 달라서 지금은 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그 약간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게 좋아. 맞아. 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 친구만의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걔가 이러고 딱 쪼크 맞아. 쓰고 싹 받아들이지. 그 친구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팀 전체 하나의 어떤 응집체로서 전체를 보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가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약간 그런 좀 일률획일화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선수도 많고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잉글랜드도 자체 내도 지금 보수적이긴 하지. 근데 지금은 다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선수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진 부분을 퉁쳐서 얘기하는 것보단 개인으로 다 얘기에 접근해서 개인의 임무를 주어주게 하는 또는 개인에게 어떤 맞춤형이 필요하죠. 아니 이거는 사실 답은 없는 건데 내 생각이야. 그럴 약간 수 그런 있지.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즘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발전한 SNS를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나 개인이 이제 나서는 게 조금 더 나 개인이 돋보이고 나 개인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나마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팀 스포츠 하는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어쨌든 팀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한 반에 50명, 60명씩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반에.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도 담임도 그치. 이걸 끌고 나가려면 근데 옛날에는- 그때는 리더십이 이거였지. 몽둥이가 있으니까 몽둥이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운동부도 이걸로 사실은 주장이라고 다를까? 근데 요즘엔 반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반에 뭐 20명 좀 25명, 넘고요. 30명. 뭐 그럴 텐데 네. 20명, 30명 살 텐데,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좀 더 아마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를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세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팀 플레이라던가 뭐 아니면 일종의 뭐 이렇게 누구를 막 끌고 와서 옛날처럼 뭐 강력한 리더십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포용력이 있는 게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 그거를 다 바라지 않으니까. 너나 잘해. 그치. 나도 내가 잘할게. 근데 우리가 모여있다 보면 누군가는 그래도 뭐 끌고 나간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길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되거든.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너나 잘해 했을 때 난 잘하고 있어. 맞아. 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장이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선수가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물론 주장이 얘기하는 10의 강도가 예전엔 통했다면 지금은 뭐 5든 4든 이렇겠지만, 그거를 뭐 약간 감독이 동기부여를 다시 한다고 해서 야 지금 1대0으로 이겼는데 너 승리수당 알지? 승리수당 너 300만 원 끝나자마자 네 계좌에 딱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만 뛰면 넌 용돈 벌어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뭘 하던가. 그래가지고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감독의 역할이 가장 크겠죠. 근데 필드 위에서는 주장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각자가 잘하면 돼 이러고 놔두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이제 지금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장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지적하고 싸우고 경기 중에. 청이 얘기에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럴수록 더 주장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 필요하다. 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졌어, 누구 실책 때문에, 뭐 난 잘했는데 걔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하는 세대가 지금 약간 될 수도 있거든. 옛날에 비해서 옛날은 그냥 조금 뭐랄까 단체 문화 뭐 이런 데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다지만, 그럴수록 지금 청이가 얘기한 뭔가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사실 필요하거든. 팀 내 그런 선수가 아예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응집력이 없는 이런 팀인데, 나 70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70가 거기 어린 이제 선수들만 리더가 안 보이니까. 리더가 없어. 어린 선수들만 쫙 있어. 거기에 나이 있는 선수는 없고 리더십도 애매하긴 해, 없고 거기 다 각자 막 이러고, 감독이란 놈도 지난 경기는 끝날 때 이게 골을 넣어서 막 이래야 되는데 감독이 선수랑 팀버랑 막 귓속말 잡담하고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 나 첼시 보면서 그런 거 느껴. 아, 이게 필요해. 이런 선수가 뭔가 리더로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 거야 지금은. 사실은 그런 선수가 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많이 그런 유형이 많았는데 지금 없잖아 별로. 맞아요. 끝나자마자 와서 SNS부터 키잖아. SNS. 그거 그러니까. 보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 맞아. 선수들이 지던 이기던 와가지고 나만 신경 쓰는 거야. 나 뭐 달렸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가 있나? 음.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 팀 토크부터 하고 팀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원자화 되니까. 근데 저는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도 뭐 시대의 흐름인데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거 보면은 무리뉴 감독이 왜 터키까지 갔는지 알 수 있다니까. 시대가 진짜 안 통한 시대야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근데 각 팀들 응원하시잖아요. 응원하시는 팀들에서 최고의 주장은 누구였는지. 인테르는 당연히. 아니 근데 이거는 사네티, 아니 내가 축구를 본 이래 처음 봤을 때부터 해가지고 사네티가 제일 오랫동안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계속 바뀌긴 했지만 제일 오래 주장을 해서 사네티 말고는 다른 선수가 사실 떠올리진 않아요. 저는 이제 떠올리지 않고 나는 안 떠오르고, 영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푸열? 나는 펩이냐 푸요리냐 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과르디올라. 누굽니까? 펩이냐 푸요리냐 이 문제 같아. 나는 푸요를 너무 좋아하니까 당연히 푸요리지. 근데 이제 펩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퓨얼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서 아. 주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미담이 건 다 많죠. 보여줬다는 생각이 그치. 들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약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피고는 주장 한 장 못 달았나요? 잠깐 달긴 했는데 지나가면서 단 거고요. 지나가면서 달았어. 네, 주장관장이 떨어져 있길래 주 섰어요 걔가 잠깐. 난 그냥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 리스 제임스. 아. 오. 존 테리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리스 제임스 제발 좀 이제 다치지 말고. 형님 병실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요새 복귀했어. 와 복귀하긴 했죠. 그런 줄 알았어. 아, 병실에 누워 있으면. 병실에. 내가 누워 있어 보니까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중앙 미드필더 역할 지금 시키면서 적응시키고 있어. 그래서 리스- 다칠까봐 오른쪽 안 보내고. 아,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아스날전 보니까 또 수비형 미드필더 뜨더만. 그래서 우리 주장이 이제 다치지 말고 좀 리더십을 갖고 좀 플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첼시가 지금 너무 지금 그게 없거든 사실은. 사실 그래서 뭐 램파드, 존테리 아. 뭐 이런 선수들 아닌가요? 아이 물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난 중요하다. 아, 현재가 중요하다.